세 번째 과제, 미래교육입니다. 미래교육의 세 가지 키워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입니다. 우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는 공간이라는 점. 둘째, 학교가 지역과 함께 교류하면서 지역 거버넌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 되겠죠. 셋째,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블렌디드 혹은 원격 수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이 가능한 학교라는 점. 물론 그린이 붙으니 에너지 절약, 친환경도 같이 키워드로 외워줘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미래교육 특징은 꼭 암기해두세요. 친환경 맞버블입니다. 맞춤형 교육, 지역과 교류하는 거버넌스 공간,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블렌디드 수업, 맞버블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런 모습들이 녹아져 있는 그린스마트 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기법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그린학교. 공간에 학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생의 맞춤형 수업을 위해 공간을 맞추는 맞춤형 교육혁신. 학교의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는 지역 거버넌스 공간으로서의 학교. 무선 인터넷과 각종 IT 기기를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이 진행되는 스마트 교실. 그린 스마트 학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학교의 모습이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음으로 2022 교육과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 중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2 교육과정의 특징은 맞공자원입니다. 학생 맞춤형, 공공성, 교육과정 자율성, 원격 수업 확대, 맞공자원으로 외워주세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합니다.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교육을 강화합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합니다.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 학습을 지원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세 번째,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시간표가 학생 개인별로 선택해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그린스마트 스쿨과 고교학점제가 만나면 어떤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과 적정하게 섞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학교에 나오거나 주 4일 시간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한 학교 외부의 마을 전문가들에게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 스마트해지면서도 공간 자체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서 교과 교실제나 학교 외부 수업 혹은 블렌디드 교육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고교학점제 총정리. 미리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자. 우선 고교학점제가 뭔지 설명해줘야겠지.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는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이 학점이 누적돼서 192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하는 거야. 대학교와 유사한 방식이지. 그럼 나는 예체능 계열 대학에 가고 싶은데 예체능 과목만 골라도 되나?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순 없어.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공통 과목들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학점에 포함된다고 해.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고루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나만의 시간표가 생긴다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고르니까 각자 수강 신청한 수업에 맞춰 교실을 옮겨 다니게 되지. 지금과 같은 반의 개념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야. 담임 선생님의 역할도 이에 맞춰 조금 바뀔 예정인데 진로 상담 및 수강 신청, 학습 관리 등을 도와주실 거야. 담임 선생님보다는 멘토 선생님 느낌? 만약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된다면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함께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소인수 교육 과정이라고 10명 미만의 학생들이라도 야간이나 온라인으로 해당 과목을 개설해주기도 해. 그럼 이쯤에서 성적은 어떻게 매기는지 궁금하겠지? 지금처럼 9등급 제도로 성적을 매기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적어질수록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공통 과목은 기존대로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고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로 성적이 나올 거야. 절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적어도 부담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지. 물론 학업 성취율 40%를 도달하지 못하면 미이수되니까 대충 할 생각은 마. 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가 완전히 도입되기까지 어떤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지 알려줄게. 우선 내년 2022년부터는 고교 학점제를 미리 경험해보는 고교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80% 이상으로 확대될 거야. 특히 부산과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전남, 대구, 경북, 제주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100% 고교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 이렇게 점차 비율을 늘려서 2023년에는 95%, 2024년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바뀐다고 해. 아까 평가 이야기할 때 학업 성취율 40%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수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야. 2022년까지는 기존대로 수업 일수만 채우면 과목 이수를 인정받는 단위제를 그대로 이어가고 2023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학점제를 시행하고 미이수를 하지 않도록 보충 과정을 운영한다고 해. 2025년부터는 전 과목에 대한 미이수제를 도입한다니 그때부터 진짜 실전인 거지.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반 친구들과 공통 수업을 듣고 선택 과목만 같은 수업을 신청한 친구들끼리 듣게 될 예정이야. 물론 제도만 바뀌어서 될 게 아니라 학교도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수업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생님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각 수업에 맞는 특성화된 교실도 필요하겠지. 또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도 적정량 이상의 수업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해. 이런 모습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교사들이 미래 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부모나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 주어야 합니다. 이 미래 교육에서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환경 생태 교육입니다. 이 환경 생태 교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ESG 경영이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위해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ESG 지수를 관리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구를 위해 환경을 지켜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멘트보다는 이제 기업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태 환경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 ESG인데요. 네. 하나씩 보시면 E는 환경 보호, 그리고 S는 사회적 책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G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ESG 경영, 뭐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요. 네. 예전에는 보통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것만을 기준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상이변이라든지 금융위기 또는 회사 경영진의 잘못에 의한 타격 등을 예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때문에 돈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면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ESG를 투자 결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냥 착한 경영이라서 옳다는 것이 아니라 네.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환경과 사회, 기업의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모건 스탠리가 평가한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ESG 평가표인데요.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A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업계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친환경 차를 만들기 때문에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S나 G 측면에서는 노무 관리 점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업계 평균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평가 기관들이 ESG를 어떤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느냐, 이거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배출량 제로 시점, 즉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이를 지켜야 할 강력한 당위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생태환경 교육의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각국과 함께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탄소 중립, 넷제로란 온실가스를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온실가스 순 배출이 0이 되는 것이에요.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함께 이루어내야 해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오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해주고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해요. 이러면 배출권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환경 생태 교육, 본인 교과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를 묻는 문제도 강력한 예상 출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교원 양성 체제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고등교육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친환경 맞버블이었죠. 맞춤형 교육, 지역과 교류하는 거버넌스 공간,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블렌디드 수업. 2022 교육과정은 맞공자원이었습니다. 학생 맞춤형, 공공성, 교육과정 자율성, 원격 수업 확대.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선택해서 구성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했었고요. 또 학교 밖의 전문가 교사들을 활용하는 교육 공동체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생태 교육에서는 왜 중요한지 살펴봤죠. 2050 탄소 중립 선언, ESG 경영과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안은 모두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 정책이든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면서 그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가지수를 채워야 하는 문제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정책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인식 결핍을 제시하고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나만의 대안을 답변 모듈로 개발해 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교사 휴대폰을 활용해서 소통하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지향하고 있으니 휴대폰 활용 말고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교과 수업 관련한 밴드를 운영하거나 학부모님들을 위해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블로그 글을 운영하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의 2021 업무계획을 살펴봤는데요. 교육부의 업무계획, 모든 교육청 정책의 기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뤘던 개념들은 꼭 복습하시고 답변 모듈화 시켜놓으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주제별로 면접 토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